네,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나 그린랜드를 가지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다가 가자 지구까지 미국이 갖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 think the potential in the Gaza Strip is unbelievable. And I think the entire world, representatives from all over the world will be there, and they'll live there. Palestinians also. Palestinians will live there. Many people will live there. The Riviera of the Middle East, this could be something that could be so bad. This could be so magnificent. Now can live in peace in a much better situation because they're living in hell. And those people will now be able to live in peace. 네, 가자지구 주민들을 주변 중동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중동의 리비에라 휴양 도시로 만들겠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구상까지 밝혔는데 이거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죠. 사실상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타초 경사, 이제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풀을 흔들어서 이렇게 뱀이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 타초 경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벨로퍼잖아요.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고, 이것은 또 자신의 그 사위인 큐슈너가 몇 년 전에 이미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이번에 구체적으로 밝힌 얘기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중동 평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이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지금 정전이 돼가지고 1단계, 2단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도 휴전협정이 체결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년간 독재 정권을 하던 무너졌잖아요, 아사드 정권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동 지역 전체가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여기다가 기름을 이제 뿌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곳에다가 그렇게 휴양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중동 지역 전체를 좀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 두 번째는 이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세 번째는 중동 지역 전체에 걸쳐서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 핵심인데, 건드린 것은 가자 지구죠. 그러면서도 주변 지역에 있는 국가들한테 어떤 경종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변을 건드려서 메인을 타겟팅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미군 배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The U.S. will take over the Gaza Strip, and we will do a job with it too. We'll own it and be responsible for dismantling all of the dangerous unexploded bombs and other weapons on the site. Is necessary. If it's necessary, we'll do that. I do see a long-term ownership position, and I see it bringing great stability to that part of the Middle East and maybe the entire Middle East. 그런데 사실 개발 구상을 밝히는 것과 실제 군인을 투입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미군 투입은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 할 때 물어봤죠. 미군 투입할 거냐,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뭐냐 하면은 미군 투입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답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일에 이제 거기에다가 미군을 투입하게 되면 하마스는 이걸 인정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나 또는 시리아나 그리고 이제 레바논이나 이렇게 안정되어 가고 있는 그 지역들이 가만히 있을 거며, 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엄청나게 지금 비판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군이 다시 이제 그 지역에 들어와서 이걸 지금 재건하는데 미군이 이제 그쪽에 주둔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굉장히 이 중동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 전체를 이제 안정을 시키고 재건을 해야 되거든요. 재건하는데 일부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휴양지 같은 걸 건설은 할 수 있겠죠. 돈은 누가 내라? 돈은 그 지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중동 국가들이 많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 너도 돈 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돈 내고, 카타르도 내고, UAE도 내고, 너희들이 돈 내라. 그러면은 나는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타초 경사라는 의미, 큰 전략적인 생각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예측 불가능성이잖아요. 이것을 전략으로 표현을 하면은 좀 표현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매드맨 전략.
그러니까 광인 전략, 미처광이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멀리 내다보고 그런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및 개발 계획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For those who want to send them to a happy, nice place, let them go back, to their original homes inside Israel. There are التي يرزح تحت وطأتها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الذي سيظل متمسكا بأرضه ولن يتزحزح عنها. 실장님께서 타초 경사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반발까지 예상을 한 걸까요? 뭐 저는 예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린란드, 콜롬비아, 캐나다, 멕시코 뭐 이런 데 이제 쭉 한 걸 보면 예. 일정 부분 지금 성과가 계속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매드맨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툭 던진 게 아니고요. 타초 경사를 통해 가지고 이 주변국들로 하여금 거기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예. 방송에서 지금 막 나간 것처럼 많은 나라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반발을 하지만 거기에 미군이 직접 와가지고 거기에 모든 팔레스타인 사실상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거든요. 예. 200만 명을 다른 데로 보낸다.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그 이집트를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소말리아로 뭐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갈 거예요?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군이 와서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뭐 리조트를 건설하고 또 재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좀 같이 참여를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미국은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없겠죠. 근데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부장님. 네. 캐나다 총리 있잖아요. 네.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때문에 사임 발표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푸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인접국인데 오히려 인접국으로서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차라리 우리나라의 51번째 주가 되라.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주권을 지키지 못한 이 총리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이 거세지다 보니까 결국 총리직에서 이제 사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대하기 좀 까다로운 이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가자지구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협상 카드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협상할 때는 플랜 A, B, C, D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랜 F,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먼저 던져놓고 이것을 받고 싶지 않으면 다른 협상안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그 합리적이면 수용해주겠다. 이런 협상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자지구도 그렇고 파나마 운하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얘기도 최종 만약 미국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캐나다가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그 불법 이민자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문제에서 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